남편의 일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지난해 5월 13일에 우리 곁을 떠났으니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찾고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오늘 처음으로 뵙는 분도 있기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시 요코이며 도쿄에서 태어난 일본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2년 노르망디에 있는 깡 대학교 캠퍼스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죠. 동양인이 드물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금세 가까워졌고 이후부터 줄곧 함께 살았습니다. 한일 커플은 우리 세대에는 제가 살았던 사회 환경에서도 매우 드물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였지요. 요즘은 다행히 많이 바뀌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내 삶은 너무나 유익하고 행복해서 그 사람과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 관한 몇 가지 일화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의 성정을 돌이켜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온유하고 온건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보물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보물이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도 너무나 값진 보물이었어요. 그를 통해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특히 프랑스에서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사람 덕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의 장례식 날 나는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성취한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날 남편과 같이 일하거나 활동을 함께 해온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 제가 느끼고 있는 똑같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 대해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감사의 말이 결코 나만의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그랬어요. 그는 공적인 공간에서나 사적인 삶에서나 똑같았어요. 그는 어디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매우 내향적이었습니다. 반면 그는 매우 강하고 견고하며 극도로 독립적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운명이 그의 앞에 구부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엔 역경이나 불운, 운명 등 그 모든 부정적 개념이 그에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는 지성과 끈기로 어떠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항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결코 누군가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끄세주 전집의 한국사 같은 공적인 교육 출판물 외에는 프랑스에서 자신의 책을 펴내는데 도움받을 사람이나 출판사를 찾지 않았죠. 원칙적으로 그는 자신의 대부분의 저서를 자비로 출판했어요. 당시의 프랑스에서 한국에 관한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출판해야 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책이라면 그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책임을 다했어요. 진정으로 독립적인 성격은 그의 완고함으로 인해 더욱 강조되었죠. 그가 병에 직면했을 때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의사를 부르는 것을 싫어하면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오른쪽 폐로 아직 전이되지 않은 9cm 크기의 암이 발견되었어요. 주치의는 그에게 화학요법을 하자고 조언했는데 그의 암은 전이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남편이 화학요법을 받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주치의가 1년이에요. 라고 짧게 대답하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강인했던 그가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첫 번째 좌절로 보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쉬면서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와서 화학요법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요일에 퇴원했고 3일 후에 홀연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그의 주치의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가 죽기 전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화학요법을 받고 다시 건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린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힘내시라고. 그는 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신이 매우 나약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독립적이고 완고한 성격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1977년 5월 자신의 대학원 논문 발표에 관해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사 논문 발표 수트넘스는 인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수트넘스 날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저는 그에게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의 오랜 설득에도 그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유학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편의 논문을 교정해준 알제리 친구만은 꼭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초대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그의 박사 논문 수트넘스에는 저와 알제리 친구 단 둘만 참석했죠. 프랑스의 대학 교수직을 지원하려면 연구를 지도할 수 있는 필수 과정인 HDR 시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HDR 통과 소식을 외부에 알릴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이 때문에 그의 HDR 합격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으며 논문이나 HDR 훈련 시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단지 그것만을 향해 매진할 뿐 자신에 대해 어떤 것도 과시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는 항상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나머지는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 남편은 그랬습니다. 남편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더라면 그의 경력은 훨씬 더 화려하고 눈부시게 빛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인 제가 남편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다는 걸 의미할까요? 사실 저는 남편을 대신하여 여러 번 개입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만큼 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한국어를 하지 못했기에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념하고 남편을 방해하지 않고 남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데만 노력했죠. 그래요. 제 남편은 그러한 것에 아무런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결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살거나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삶의 본질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것이 그의 단점이 되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강직한 사고들은 출판물을 통해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았는데 아마도 그의 은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우린 둘 다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도왔고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과 저는 종종 우리가 함께 매우 멀리 왔다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남편의 업적은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았나요? 그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며 원하고 해야 할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의 절제된 성격과 겸손함이 너무도 감사했어요. 남편을 너무 칭찬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는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가 부처님 옆에 있다고 그에게 말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부처님처럼 좀처럼 만나기 힘든 큰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진명에게 영원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아내 이시 요코드림